먼 옛날 목포는 영산강 줄기 끝에 위치한 유달산 아래 바닷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부지런하고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날로 병세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첩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년은 소금을 팔아서 남은 이익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소금을 팔러 근처 마을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에 도착한 청년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소금이요, 소금! 그런데 청년은 소금을 많이 팔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청년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줄어들지 않은 자신의 소금찜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청년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날로 심해져 가는 것 같아 보여 청년은 괴로웠습니다. 차마 방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은 달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가는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가서 날품이라도 팔아 돈을 벌어와야겠어. 다음날 새벽, 청년은 깊이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약을 지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청년은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청년은 큰 대문이 있는 기아집에 도착했습니다. 청년은 주인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한 뒤 한 달만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주인은 고만한 표정으로 청년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일해보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 청년은 부잣집에서 힘든 일을 마다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청년은 일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언제나 병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청년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청년을 하인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안 됐어. 이 집 주인이 소문난 구두쇠인데 품삯을 줄지 모르겠구먼.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르신, 제가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든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니 품삯을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집주인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한 얘기 뭐가 있다고 품삯을 달라 하나? 먹여주고 채워주면 그만이지. 여봐라! 이놈을 당장 내쫓아라! 청년은 할 수 없이 집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마을 언덕에 주저앉은 청년은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약값을 마련하지 못했구나. 이때 어느 스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은 그간의 사정을 스님에게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깜짝 놀라 말하였습니다. 허허, 이보게! 자네가 한 달 동안 집을 비우면 아버님은 누가 돌보겠는가? 빨리 집으로 가보게! 청년은 스님의 말을 듣자 그제서야 집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청년은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후였습니다. 청년은 너무 놀라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청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크게 한탄하였습니다. 청년은 아버지가 저승에서라도 편안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 바다가 자해 보이는 구릉지대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시신을 옆에 두고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던 중 아버지의 시신을 감싼 멍석을 건드려 바닷속으로 떨어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급히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기 위해 뛰어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아버지! 그 후 청년은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삿갓을 쓰고 아버지가 빠진 곳에 앉아 먹지도 않고 죄를 빌다가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목포에 갓바위가 있는 곳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간직한 두 개의 바위가 바다를 향해 서 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바위를 보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이 담긴 이야기를 하면서 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